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진짜 이기는 경마하는 법 시리즈로 주로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경마장에 가게 되면은 그 경마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은 선행이 좀 먹히냐, 뭐 추입이 들어오냐, 선행빨이 좀 받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이제 주로를 파악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파악법은 뭐 단순한 주로 파악일 뿐이지 여기서 내가 말하는 주로 변수를 파악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주로 변수를 파악하는 것은 이제 코스 트랙에서 인코스가 유리하냐 아웃코스가 유리하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주로 변수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 참고로 내 블로그를 보면은 블로그에 이제 여기다가 트랙 바이어스라고 딱 치면은 딱 치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많이 이제 그 검색에 나옵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2013년부터 내가 질문 답변, 레이스 후기, 뭐 그냥 가이드라인 하여튼 이렇게 트랙 바이어스에 관련된 그러니까 주로 변수가 트랙 바이어스인데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많이 내가 이제 이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도 이 내가 옛날에 올린 이 트랙 바이어스에 쓴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벌써 한 50개가 넘는 게시물에 이 주요 변수에 대해서 언급을 해둔 게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이제 주로 변수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첫째, 개념 및 발생 원인, 둘째, 종류 특징, 파악 방법, 마번 세팅 방법,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이렇게 5개 챕터로 나눠서 주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로 변수의 개념 및 발생 원인. 자, 주로 변수란 무엇인가? 주로 변수란 이제 전문 용어로 트랙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어스가 이제 뭐 편견, 선입견, 뭐 변수, 뭐 다양성 하여튼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은 모래주로에서 원인 불명의 요소에 의해서 트랙의 인코스 혹은 아웃코스에 유불리함이 발생하는 현상, 이게 바로 이제 주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변수는 모래주로에서만 나와. 이 잔디주로에서는 주로 변수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변수는 입상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로 변수가 딱 발생이 되면은 뭐 마필의 능력 이런 건 다 고려하면 안 돼. 그 직전의 성적, 마체중, 부중 다 고려할 필요 없이 오로지 주로 변수만 가지고 마번을 다시 세팅하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주로 변수의 존재를 반드시 인정해야 됨. 자, 옛날에는 주로 변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대 경마에서는 주로 변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알고만 있지 이걸 인정을 안 해 또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건 뭐냐면은 주로 변수를 막권에 반영을 안 시킨다는 얘기야. 근데 주로 변수는 반드시 인정을 하고 막권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주로 변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뭔가? 누가 나한테 와서 주로 변수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물으면은 나는 딱 답을 해. 나도 모르겠다고. 나도 몰라 이거에. 모래나 날씨, 바람 이런 것 때문에 주로의 변수가 발생한다. 이 정도만 추정을 할 뿐이지 명확한 원인은 나도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원인 알 필요 없어. 원인 알면 뭐 할 거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반드시 당일 경주 현장에서 우리 눈으로 원인을 굳이 알 필요 없이 이번에 외곽이 유리하다 아니면 인코스가 유리하다 아웃코스가 유리하다 이걸 딱 파악을 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항상 현장에서 눈으로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주로 변수의 종류와 특징. 자, 주로 변수의 종류는 크게 2가지입니다. 인코스가 유리한 주로냐 아니면 아웃코스가 유리한 주로냐. 자, 먼저 정상주로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정상주로는 선행마와 인코스가 다소 약간 유리한 주로야. 그 다음에 외곽으로 전개하는 말이 다소 불리해.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맞는 겁니다. 자, 정상주로에서는 가장 인코스
인코스가 이제 선행마가 인코스 타잖아. 펜스 쪽으로. 이게 아무래도 짧은 거리를 달리니까 외곽으로 먼 거리를 달리는 것보다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이야. 자, 근데 인코스 유리 주로라고 따로 있어. 이건 뭐냐면은 정상 주로보다 선행마와 그 펜스 쪽 전개마가 상당히 유리한 거야. 반대로 외곽 선인마와 외곽 추인마가 상당히 또 불리한 것이고, 이러한 주로가 가끔 형성이 되는데 상당히 드물게 형성이 된다. 이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웃코스 유리주로. 자, 내가 말하는 이제 보통의 주로 변수라는 게 부산 경마장에서 아웃코스가 유리한 주로라는 겁니다. 아웃코스가. 자, 이게 뭐냐면은 외곽 선인마와 외곽 추인마가 유리하고 선행이나 펜스 쪽이 불리한 주로입니다. 이게 바로 부산에서 흔히 발생하는 아웃코스 유리주로고, 인코스 유리주로보다 아웃코스 유리주로가 월등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주로의 변수의 특징은 뭐냐? 이거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경마장보다 부산 경마장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서울은 발생이 잘 안 돼. 1년 내내 서울은 정상주로야. 서울도 이제 인코스가 다소 유리하거나 아웃코스가 유리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건 정상주로 범주 안에서 이제 약간씩 유리하거나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주로 넓게 보면은. 근데 부산은 2019년도 이때 95일 중에 34일 정도가 이제 외곽이 유리한 주로가 형성될 만큼 상당히 자주 외곽이 유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발생하면 이게 최소 2주 이상 유지가 돼. 2주, 3주, 4주, 보통 한 달 정도가 유지됩니다. 간혹 가다가 2일간이면 이제 일주일간 유지된다는 건데, 금요일하고 일요일날 이렇게 일주일만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날은 이번 주 일요일,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이제 징검다리식으로 하나 건져 떼가지고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드뭅니다. 자, 그다음에 좀 아까 얘기했듯이 아웃코스가 유리한 주로가 인코스가 유리한 주로보다 많이 발생한다. 아웃코스가 90%라고 보고 인코스는 한 10%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등히 아웃코스가 유리한 주로가 많이 발생한다. 주로 변수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변수의 파악 방법. 자, 주로 변수를 파악하는데 일단은 이제 거리를 봐야 되는데, 주로 변수를 아무 거리나 다 파악하면 안 됩니다. 1000m를 제외한 곡선 한 개짜리 경주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요건 다시 이제 그 주의사항 그 챕터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 일단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은 1200, 1300, 1400 여기에서 이제 주로 변수가 있나 없나 파악하면 되고, 부산은 1200, 1300, 1400, 1600 여기 거리에서 주로 변수가 있나 없나 파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로 변수는 강선행령 마피를 주로 파악용 기준마로 선정해야 된다. 이 마는 이제 우리가 리뷰할 때 나오는 기준마가 아니고 주로 변수를 파악할 때 쓰는 기준마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이제 보통 우리가 주로 변수를 파악해야 되는데, 약한 선행마가 나와서 약한 선행마가 나왔다 이거. 맨날 가다가 홈에서 돼지는 말. 근데 이게 이제 선행 가다가 홈에서 죽었어. 근데 이게 죽은 거 보고 이번에 선행이 불리하다, 즉 인코스가 불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왜? 정상 주로왕에서도 그런 말들은 선행을 받고 가다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파악을 하는 거는 강선행령 마필. 강선행령 마필은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선행이나 외곽선입으로 전개하고도 걸음이 유지된 마필이 있어. 아니면 입상을 한 마필, 아니면 올라오는 걸음으로 통과한 마필. 이런 게 이제 강선행령 마필이야. 이 마필이 선행으로 갔는데, 선행으로 가면은 당연히 입상을 하거나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홈에서 그냥 호미질 하는 거야, 호미질. 특별한 이유 없이 죽는다. 이러면은 이제 주로에 무슨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강선행령, 센 말이 선행을 가서 그냥 되져버리는 거, 이유 없이. 이러면 주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또 하나 있어. 부진마가 아웃코스, 이 거리 손실이 많은 아웃코스로 전개했는데 갑자기 펑펑 날라 들어와. 이게 부진마가 최적의 인코스로 전개해도 들어올까 말까 한데, 거리 손실이 막대한 4선, 5선 이런 외곽을 뺑 돌고도 들어온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바로 이상하잖아. 이럴 때 이제 주로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상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강선행령 마필이 뻗는 거, 그 다음에 부진마가 외곽으로 올라오는 거.
한 경주에서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을 해야 돼. 이 두 가지가 다 발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주로 파악이 된다는 얘기야. 강선행 마필이 뻗고 가닥 뻗었다 이거야. 근데 그 뒤에 바로 붙은 인코스 선임마나 일선 3년마가 또 탄력 있는 걸음을 올랐어. 이거는 주로 파악이 되면 안 돼. 왜? 인코스가 불리해서 강선행이 뻗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있는 인코스의 펜스 쪽에 붙은 말들이 또 들어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강선행용 마필 뻗은 게 주로 때문이 아니라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뻗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로 파악은 항상 지금 말하는 이 강선행용 기준마가 돼지거나 부진마가 외곽 코스로 날라오거나 아니면 걸음을 유지하거나 한 경주에서 요게 동시에 두 가지가 일어나야지 주로 파악이 된다. 요 점을 이제 요 점이 중요한 거니까 요 점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주로 변수 발생 시 마번 세팅 방법.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주로 변수 발생 시 마번 세팅 방법. 자, 인코스 유리 시. 야, 인코스가 유리한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드물다고 했습니다. 정상주로보다 이럴 때는 선행마와 펜스 쪽 전개마가 상당히 유리하고 외곽을 전개한 마들이 상당히 불리하다. 자, 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면은,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인코스가 유리할 경우, 인코스는 나는 이게 이거란 말이야. 이쪽 말이 선행마 대가리 놓고 한 방, 두 방, 세 방 때리면 되는 거야. 인코스가 유리할 때는. 자, 중간 라인, 외곽 라인.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 잠깐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3선으로 1선, 2선, 3선으로 되면은 인코스, 중간 코스, 아웃 코스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게 없고 3선이 없고 2선만 있다고 치면은 여기 인코스, 여기 아웃 코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인코스가 유리할 때는 요쪽 말을 이제 위주로 마번을 세팅하면 된다 이거야.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자, 요 그림이 뭐냐면은, 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내가 출마표에 이렇게 그 질주 습성 그래프, 선행, 뭐 PS 후보, 그다음에 뭐 선입형 추임마, 바닥형 추임마 이렇게 그리잖아. 그거야. 그거를 이제 이렇게 게이트 상에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한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여기다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선행형이야. 파란색이. 연두색이 선입형 추임마. 그다음에 향토색이 이게 바닥형 추임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 경주는 뭐야? 지금 선행형이 하나, 둘, 셋, 넷, 다 선행형 6두경주고 여기 PS 후보 즉 4칸짜리 이제 PS 후보가 많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한 칸이 더 그려지겠죠. 이렇게. 여기는 없어 지금. 없다고 가정하는 거야.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인코스가 유리하다면은 그냥 이거 넣으면 돼. 이걸 대가리로 놓고, 이게 선행을 가든 뭐 선입을 가든 간에 이거 대가리 놓고 이거대로 순서로 넣으면 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여기서 진짜 안 될 만한 능력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요쯤에서 안 될 것 같다. 요 인코스니까 요거는 살려두고 가급적이면 요쪽에서만 안 될 것 같다. 그런 말들은 그냥 제끼고 아니면 그래서 하나, 둘, 뭐 셋, 넷 이런 식으로 세 방, 네 방을 사면 된다 이거야. 인코스가 유리하면은. 왜냐하면은 요 가장 안쪽에 있는 말이 선행을 가거나 아니면 인코스 선입을 가거나 선입을 못 가도 갇히더라도 펜스에 가장 확실하게 붙을 말이 이 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특별한 PS 후보가 없을 때의 경우고 인코스가 유리한 줄로 해서 자, PS 후보가 있다 이거야. PS 후보가. 예를 들어 6번이 PS 후보야. 자, PS 후보라는 거는 이게 일단 앞서 나가서 선행을 차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서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선행을 가니까 이건 나야 되잖아. 그러면은 PS 후보가 있으면 이거 대가리에 하나, 둘, 셋, 하나 더 간다면 4번 이렇게. 이게 PS 후보가 있으면은 요건 빼고 가장 안쪽부터 하나, 둘, 셋, 넷. 인코스가 이러면 이렇게 마번을 세팅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아웃 코스가 유리할 때.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웃 코스가 유리할 때.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부산에서 하는데. 자, 요것은 이제 두 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PS 후보마가 불분명할 경우, 그 다음에 PS 후보마가 분명할 경우. PS 후보마라는 것은 선행을 나갈 후보마입니다. 선행형 중에서 선행을 나갈 후보마가 분명하다. 그러면은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가장 안쪽의 선행령은 무조건 제낄 것. 그 다음에 선행령 수에 따라 달라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자, 지금 이제 여기 선행마가 하나, 둘, 셋, 넷, 다, 선행령이 6두가 나왔어. 나왔는데 PS 후보가 불분명해. 누가 갈지 몰라, 선행을. 자, 이럴 때는 무조건 1번은 제끼라는 얘기야. 가장 안쪽에. 가장 안쪽에 있는 선행령은 제껴. 왜? 이 말이 선택지가 뭐야? 이 말은 선행을 가거나, 선행을 못 가면은 인코스 선입이 붙거나, 인코스 선입도 못 보면 펜스 쪽에 갇혀서 1선 3열이나 4열에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말은 어차피 외곽이 유리하면은 선행을 가도 죽는 것이고, 인코스에 펜스 쪽에 있는 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저게 없어. 안 돼. 죽어야 돼. 이거는 빼야 돼. 응? 이거는 인코스 무조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선행령 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는데, 자, 봅시다, 이제. 지금 이 선행령이 이렇게 6두야. 6두면은, 자, 요거 보자고, 요거. 가장 안쪽에서 두 번째 선행령은 뭐냐면은, 위치가 세 가지야. 선행 가거나, 이선 외선이 가거나, 갇히거나. 자, 우리가 외곽에 유리하면은, 기본적으로 3선, 4선 이렇게 됩니다. 근데 2선이 되면은, 2선은 이제 중립인데, 외곽에 유리하면은 이 말은 후창마가 되지, 저 선창마가 못 돼. 3선, 4선이 돼야 이제 축마가 되는 거지. 응? 이 말은 후창마에 하나가 넣든지 제끼는 거야. 근데 이게 6두가 나오잖아. 그러면 가급적이면 제껴도 무방합니다, 이 말이. 왜? 이 말이 선행 가면 죽을 것이고 2선 외선이면 또 위험해질 것이고 다른 말이 3선으로 붙으면 넘어가면 이것도 다 죽어버려. 보통 이 선행이 유리하면은 외곽이 유리하면은 외곽이 유리한 주로면은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으로 이건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 한 선행형이 5두 이상이면은 저 가장 안쪽에 있는 선행형 두 마리를 제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5두 이상이면은. 이건 명확하게 구분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지금까지 통계상 보면 그렇다는 얘기야. 지금 6두 아니야, 6두. 그 6두니까 이건 두 개 제낀다 이거. 1번은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 가장 안쪽에 있는 요거는 1번은 무조건 제끼는 거고 선행마가 3두나 4두면은 요것도 나야 되지만은 5두 이상이다 하면은 이거 두 번째 가장 안쪽에 그다음에 두 번째 안쪽에 있는 것도 제껴라. 그래서 가장 최외곽에 있는 2번, 12번을 충번을 놓고 하나, 둘, 세 방.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은 요 네 방 요렇게 요거 대가리 놓고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이렇게 놀아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이제 케이스를 보자고 계속 설명을 할 건데 이제 PS 후보가 있는 경우에 자, PS 후보가 이제 6번이라고 칩시다. 6번. 이게 한 마리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간단해. 6번이 선행을 나갈 거 아니야. 나가서 잡을 거 아니야. 6번이 나가면은 안쪽에 있는 말은 다 제끼면 돼. 6번 이하로. 6번을 포함해서 그 안쪽에서 출발하는 말 다 제끼면 됩니다. 이게 다 안쪽에 갇히게 돼. 그래서 6번이 선행을 나간다고 치면은 PS 후보라면은 이쪽 말들이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외곽 추입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쪽 말에서 결단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 제끼면 돼.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로 6번이 PS 후보라고 치면은 12번을 대가리 놓고 한 방, 두 방, 여유가 있으면 세 방, 하나 더 여유가 있으면 네 방으로 이렇게 서면 돼. 이때는 비선행령 중에서도 이렇게 연두색 선입형 추임마도 외곽에서 있는 거는 고려를 해서 반영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까 TV 인코스가 유리한 주로도 그 펜스 쪽에 있는 후미에 있는 말 그것도 놔야 되지만은 여기 외곽에 유리한 주로에서도 꼭 선행령이 아니더라도 이런 말들은 놔야 돼. 자, 근데 여기 11번 두 마리 9번하고 11번 두 마리가 비선행령이야. 선입형 추임마인데 이 중에 또 하나를 더 골라야 된다 이거야. 나는 그냥 세 구멍을 사고 싶다. 이거 대가리 넣고 일단 한 구멍, 두 구멍 나왔는데 이 둘 중에 이제 한 구멍을 사면 세 구멍이지 않습니까? 하나 버리고 일단 어떤 걸 버리냐? 9번을 버리면 돼. 11번을 놔야 되고. 왜? 9번이 11번보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전개할 때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11번이 9번보다 외곽 쪽에서 추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항상 최외곽에 있는 말을 대가리 놓고 하나, 둘, 셋. 여유가 있으면 넷. 이렇게 사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얘기냐면, 자, 이 PS 후보가 참, 외곽에 있을 때 외곽에. 자, 이렇게 있다, 이거야. 외곽에.
자, 이게 문제가 되잖아. 이렇게 되면은 외곽에 있으면은 이 PS 후보 20번만 밑으로 다 죽여야 되나? 그럼 이거 단통으로 가야 되나? 이게 안 된다 이거야. 이것도 외곽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제 PS 후보마가 외곽에 출발하면은 가운데 있는 이 8번하고 6번하고 크로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로스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건 일루 전개하고 이 오면서 안쪽에 있는 선행형이 바깥쪽으로 가고 외곽 쪽에 있는 선행형이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고 이건 이렇게 간다, 그지? 자, 여기가 바로 크로스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크로스 서로 교차한다 이거야. 아니면 7번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 10번은 제끼입니다. 10번은 제껴도 돼. 어차피 선행 나가면은 돼지니까. 제껴. 이거 충만으로 나 맨 끝에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으면 돼. 여유가 있으면 넷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야. 요 두 마리는 제낀다 했지 않습니까? 여섯 두면은 선행형이 여섯 두면은 요 안쪽에 있는 가장 1번은 무조건 제끼고 선행형이 네 두 뭐 세 두면은 요걸 살려 두대 다섯 두가 넘어가면은 이것도 제끼라는 얘기야 무조건. 없앤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외곽 쪽에서 이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냥 요거 넣고 요거 제끼고 한 마리 후착으로 요게 충마야. 여기 12번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넣고 혹시 만약에 여유가 생긴다면은 한 마리 더 넣어도 돼. 9번까지. 나는 9번 세 방울 하겠다 하면 9번을 제끼면 되는 거야. 11번하고 요거는 가장 바깥쪽을 살려두면 되는 겁니다. 항상 바깥쪽을 살려두는 거야. 요 주로가 외곽에 유리할 때. 자, 그다음에 또 뭐 선행형이 PS 후보가 두 마리 이렇게. 두 마리 때는 또 어떻게 하냐? 이것도 간단해. 위치가 똑같아. 일단 이건 두 개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두 마리 중에 선행을 하나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갈지 모르잖아.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이게 나간다 쳐. 이게 나가면은 이게 2선 외선이부터 8번이. 그럼 이거는 6번은 6번 이하로 제끼면 되는 거고 8번은 2선 외선이면은 사람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살려두는 거야. 그래서 이게 충마가 되는 거고 한 방, 두 방, 세 방, 여유 있으면 네 방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이런 지금 패턴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보면 된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꼭 편성이 전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편성이 전부 선행마 6마리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이것처럼 되진 않더라도 기본 원리가 그렇답니다. 원리. 자, 그러면은 이제 선행령이 적게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선행령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선행령 뭐 3마리다. 뭐 이거 빼고 3마리 나왔다. 자, 이러면 어떻게 돼?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 자, 1번은 무조건 제낀다 했어. 선행령이 3마리든 4마리든. 제끼는 게 맞습니까?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3마리 이하, 이렇게 나왔을 때는 2마리, 뭐 1마리,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거 제끼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는 이 앞선에 있는 이런 말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쓸 거 아니야. 어떻게 쓰든 간에. 근데, 그 다음에 비선행령하고 거리가 좀 많이 벌어져, 이렇게. 이게, 이 간격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다. 이 간격이. 이러다 보면은 이런 이제 안쪽에 갇힌 말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진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이 벌어진 틈을 상해서. 일요일 부산 이경주에 보면은 서수군의 1번 말이 인코스 선입으로 달리다가 코너 중간에서 뒤 실금 쳐다보고 바깥으로 진로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내나 이런 거야. 앞선에 달리는 말이 이렇게 선행이 없다 보면은 여기가 뻥 뚫려가지고 이게 진로 변경을 해서 외곽으로 탈 수가 있어. 그러니까 1번이 만약에 여기 갇혔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외곽으로 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1번도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행령의 3두 이하인 경주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외곽에 유리한 주로라도 포기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만약에 선행령이 아예 없다. 그러면 또 틀려 이거는. 자, 다 없다고 쳐. 다 뭐 연두색 아니면 뭐 이런 색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선행령이 없고 다 이제 뭐 연두색 뭐 이렇게 선입형 추임마고 이런 경우 어떠냐? 이런 경우는 또 해볼만 해. 이거는 외곽에 유리한 주로라면은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거 대가리 넣고 최외곽에 있는 말 연두색을 대가리 넣고 하나, 둘, 셋, 네 방 이렇게 때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바닥형 추임마도 포함을 시킨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외곽 넣고 하나, 둘, 셋, 네 방. 이게 꼭 100%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적중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PS 후보가 분명할 경우 PS 후보를 포함하여 그 안쪽에 출발하는 뭐 필요 모두 제낄 것. 내가 좀 아까 설명한 이제 그겁니다. 다 설명했어 이걸 지금. 그래서 선행령 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최외곽 게이트의 선행령을 충마로 세울 거야. 그렇지. 선행령 수에 차이가 있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선행령이 3두 이하이냐, 그다음에 4두냐, 그다음에 5두 이상이냐,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왜냐면 선행령이 또 너무 많아. 참, 그거 설명 안 했는데, 그것도 잠깐 이제 봅시다. 자, 여기 PS 분모가 일단 없어. 자, 그러면은, 이거 넣고, 하나, 둘, 세 방, 네 방 때릴 수 있습니까? 물론, 때려도 되는데, 만약에 요게 선행 가가지고, 요게 2선, 3선, 4선 되면은, 이건 5선, 6선, 7선 아니면 후미에 쳐져야 되는데, 그러면 위험하다는 얘기야. 응? 그럼 올라오다 말 수가 있어. 우리가 경마에서 1, 2등 맞추는데, 아무리 잘 때 와서 3, 4등 되면 뭐합니까? 그거 돈은 돈대로 있는 거지. 응? 선행령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야. 이렇게 선행령이 많아도 PS 후보가 있다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거는 이제 자, 잠깐 선행령이 많은데 이 PS 후보가 있어. 뭐 이를테면은 뭐 6번이 PS라 이거야. 이렇게 이러면 또 얘기가 틀려. 그러면 이거 다 제끼면 되지 않았습니까? 다 제끼면 되고 최외곽만 넣고 축만 넣고 하나, 둘, 셋, 네 방. 이거는 이게 틀려. 이렇게 되면은 또 만약에 PS 후보가 이제 바깥쪽에 있다. 이 PS 후보가 막 9번쯤이다. 그러면 이것도 간단해. 똑같아 이것도. 이것도 1번, 2번 제끼지 않습니까? 이거 제껴야 되지. 선행 나가면 이제 죽으니까. 그러면 축만 넣고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요거는 제껴버리고 그냥. 근데 요런 것도 아까처럼 선행령 6도, 7도보다는 좀 위험해. 왜냐면은 요거하고 요 9번 PS하고 뭐 6번이나 8번이 크로싱이 돼가지고 아니면 5번하고 크로싱이 돼서 5번이 뭐 3선, 5번, 6번 뭐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경마는 게이트가 열려봐야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위험해진다. 하여튼 좌우지간 여러분 알다시피 정상 주로든 외곽이 유리한 주로든 간에 선행령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나 3두 이하로 적게 나오는 경주는 항상 위험하다. 주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왜? 세팅이 잘 안 돼. 이거 크로싱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라며 정상 주로든 외곽이 유리한 주로든 선행령이 적당히 나오는 거, 뭐 4두에서 한 6두, 7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괜찮다. 특히 외곽이 유리할 때는 선행령이 8두까지 나와도 괜찮다 이거야. 그거는 이제 PS 후보가 어느 위치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막권 세팅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선행령 수의 차이가 있지만은 최외곽 게이트의 선행령을 충마로 세우는 게 외곽이 유리한 주로 해서는 괜찮다. 편성 패턴에 따라 외곽으로 전개할 것 같은 추입형 마필드 반영. 아까 얘기했듯이 그 외곽에 이제 세 방 나왔는데 혹시 여유가 있으면은 연두색 그래프 선입형 추입마 정 안 되면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냥 저 향토색 바닥형 추입마도 외곽에 있으면은 구멍수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 정도는 반영시켜 주는 게 좋다.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류 변수 활용 시 주의사항. 자, 먼저 좀 아까 다 얘기한 거야 이게. 선행령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는 경우는 요주의. 좀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2두 이상 출전하는 곡선 2개짜리 경주는 요주의. 자, 요건 또 뭐냐면은 자, 요것도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2두 이상 출전하는 곡선 2개짜리 요주의. 곡선 2개짜리는 건 뭐야? 장거리 경주라는 얘기야, 장거리. 자, 이게 이제 부산 경마장 주로인데 코너 2개짜리. 요거 1, 2코너 하나 있고 그다음에 3, 4코너. 요 2개짜리.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코너 2개짜리가 1800m 이상이야. 1800m 이상. 1800m는 이렇게 해서 내주로 타고 여기서 외주로 바뀌지 않습니까? 1900m는 이게 뭐야? 1900m가 여기서 출발해요. 1800m에서. 요거 옛날 이제 내가 도면을 이제 사용한 것인데 1900m가 1800m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외주로 타고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이 코너 2개짜리 경주는 그리고 단서조항에서 12마리 출발하는 거. 12마리가 출발하면 보통 이렇게 3선으로 연결이 돼. 2선이 아니라 3선으로. 뭐 8마리, 9마리면 2선으로 전개가 되는데 1선, 2선. 12마리, 14마리, 13마리는 이 3선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곽으로 전개하는 말 3선으로 이게 1코너에도 외곽, 그 다음에 여기 3, 4코너도 외곽.
아무리 트랙 바이어스가 외곽이 유리하다 하더라도 이 코너 두 개까지의 막대한 거리 손실을 감수할 만큼 이걸 거리 손실을 상쇄할 만큼 외곽이 유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12마리 이상이 나오는 장거리 코너 두 개짜리 경주는 좀 위험하다. 뭐 외곽말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못 들어올 수도 있다. 좀 위험하다는 얘기야. 하여튼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장거리 경주에서 부산에 1800m 이상 경주에 12마리 이상 나오는 것은 외곽이 유리하든 뭐든 간에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하지 마. 안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00m 경주는 선행마가 2선 선행, 3선 선행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있으면 요주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000m 경주 있지 않습니까? 1000m 경주는, 자, 이것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그림. 자, 1000m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1000m는 보면 이제 이렇게 3코너 연장선 여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코너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자, 이제 1번, 2번, 3번, 4번 있다고 치면은,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건너편 직선주로에서 출발하는 경주는 여기 3코너가 1차 작전 목표 지점이야. 그 다음에 홈 입구가 2차 목표 지점이고. 예. 근데 1000m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마찬가지로 1차 작전 전개 목표 지점이 이 홈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이 어떻게 오냐면은 이를테면은 이게 선행마라고 치면은 자, 인코스에서 선행마가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쭉 와.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오는데 이 바깥쪽이나 이 중간이나 바깥쪽에 있는 선행마들은 보통 이렇게 출발할 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타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렇게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선행마가. 외곽은 또 이렇게 오는 거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오면은 이게 이제 1선 선행, 2선 선행, 3선 선행, 4선, 5선 선행이 돼. 5선 선행마가. 아니면 3선 선행이 4선이나 3선. 이렇게 극단적인 외곽 선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m 경주에서는 선행마를 함부로 제껴서는 안 되는 거야. 외곽이 유리하더라도. TVD가 외곽이 유리한 주로 하더라도 1000m에서는 함부로 선행마를 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보통 이 외곽 유리할 때 이런 건너편에서 출발할 때는 선행 나가는 말을 많이 다 죽이라 했잖아, 내가. 그 이하마도 죽이고. 근데 1000m에서는 이렇게 외곽 선행으로 가서 들어온단 말이야. 이런 말들이 외곽으로 뺑 타고 여기 홈으로 이렇게 인코스 안 붙고 그냥 외곽으로 계속 와. 시중이가 처음부터까지 외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아닐까. 그래서 1000m는 선행마가 2선, 이건 좀 잘못된 건데 3선 혹은 4선 선행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요주해야 된다. 이건 2선이 아닙니다. 최선 3선, 4선 선행으로 그 이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요주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기수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된다. 이 트랙 바이어스를 알고 이걸 이용할 줄 아는 기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걸 모르고 이용도 못하는 또 기수가 있어. 또 일부러 이걸 알고 일부러 인코스로 들어가서 일부러 야릿줄을 피는 기수도 있어. 일부러 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누가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현역 기수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추측하면 돼. 뭐 잘 타는 기수, 못 타는 기수 이렇게 구분되잖아. 근데 특히 내가 어떠한 부산의 어떠한 기수들이 트랙 바이어스를 이용할 줄 아는 기수다, 못하는 기수다, 아니면 일부러 빠지는 기수다. 이걸 내가 알고 있는데 뭐 인신 공격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외국인 기수들이 트랙 바이어스를 잘 이용을 합니다. 뭐 외국인 기수 누군지 알잖아 다. 하여튼 그렇고 과거에 옛날에 이제 이쿠야스 기수가 있어요. 이쿠 일본 기수인데 이게 서울도 탄 적 있고 부산도 탄 적이 있는데 이 기수가 참 이걸 이용을 잘해. 한 2년 전인가 뭐 3년 전인가 하여튼 부산에 잠깐 나왔는데 이쿠야스 기수는 출발 후 지가 딱 1마신 2마신 앞은 선행을 가더라도 딱 안쪽을 쳐다봐. 그래서 안쪽에 올라오는 말이 있으니 그거 옆에 딱 붙어 일부러 3선 4선으로 그 트랙 바이어스를 알고 타는 거야 그거를. 그리고 안쪽에 딱 갇히잖아.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중간이나 후면에 중간쯤에 갇히면은 말을 약간 뒤로 빼. 건너편 직선주로에서 추진을 멈춰가지고 뒤로 빼서 다시 맨 뒤에서 외곽으로 삑 날라와. 그래서 입상한 경우도 많아. 그거는 트랙 바이어스를 분명히 주로 변수를 이용할 줄 아는 기수가 탔기 때문에 그렇게 타는 겁니다. 또 국내 기수들 중에서도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상 주로에서 또 잘 타. 그러니까 누군지 다 알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자, 그 다음에 주로 변수가 발생할 시 지금 말한 이 기수의 특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요소는 배제시켜야 한다. 이거 뭐 처음에 얘기했듯이 주로 변수가 발생하면은 뭐 마필의 능력이나 이런 거 뭐 기타 요소는 다 배제시키고 오로지 주로만 가지고 마법 세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주로 변수는 정도에 따라 강하게 혹은 약하게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 그렇지. 주로 변수가 일단 있다 그러면 일단 있는 거야. 있는데 이게 지금 강하게 작용하는 게 있고 약하게 작용하는 게 있어. 강하게 작용하면은 외곽이 아주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외곽이. 응? 그 다음에 약하게 작용하면은 외곽이 적당히 유리한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적당히 유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축마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축마의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보통 축마는 이제 외곽이 극단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면은 3선이나 4선 외선 이불 갈마를 축마로 넣고 그 뒤에 이제 쭉쭉쭉 달면 됩니다. 이렇게 다는데 이 외곽이 유리한 주로가 적당하게 유리하면은 그냥 2선 정도로 전개할 마필을 축마로 놓고 그 다음에 뭐 3선에 처진 외선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뒤로 달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가 어느 정도 외곽이 어느 정도 상태까지 유리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것은 뭐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뭐라고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제 그 주로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부산 경마장에서 외곽이 유리한 주로 변수가 발생했는데 한번 그 그림을 다시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을 열어보면은 자, 모두 열어보기로 해가지고 오케이. 자, 1경주부터 보면은 1경주입니다. 자, 이게 달렸는데 자, 이 보면은 자, 요쪽이 이제 인코스, 여기 11, 7, 6이 중간, 4, 8, 19인가? 요게 이제 외곽입니다. 외곽. 잠깐 이제 커서를 좀 키울게요. 이거 작아 보이니까 디스플레이 커서 오케이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외곽이고 가운데 인코스인데 보면은 자, 물론 이제 요게 기준마가 돼가지고 이것도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왔냐면은 4, 11, 8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8하고 4가 기준마보다 올라오는 거림이야. 이 외곽에서 달린 말이 시종일관 외곽에서 전개한 말이 홈에서도 외곽에 전개했고 올라오는 말이고 이 11번만은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올라온 게 아니고 그냥 간신히 버틴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더라도 이쪽에 있는 저 인코스에 주행한 말보다 이쪽 바깥쪽에 주행한 말이 더 거림이 좋았다 이렇게 보이죠 눈이 저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이경주 봅시다. 이경주 자 이경주도 보면은 이경주는 이제 어저께 하고 오늘도 얘기했지만은 요 1번이 이제 자리 바꿈을 해서 외곽으로 바꿨어. 그래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11, 1, 그다음에 뭐가 들어왔나? 하여튼 뭐가 들어왔는데, 보면은 11, 1, 8이 이제, 8도 지금 요게 거의 2선 선행이야, 2선 선행. 인코스에 붙는 선행이라 1선, 2선, 거의 3선 정도 되는 선행을 간 겁니다. 8번이 이게. 그래서 이제 8번도 어차피 외곽을 타는 바람에 간신히 3착을 한 거야. 그러니까 11번하고 1번이 자리 바꾸면서 이렇게 올라왔지.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9번도 이제 외곽으로 빠진 거고. 그러니까 코너에서는 약간 중간이나 인코스에 붙을 수가 있어. 근데 이 홈 입구에서부터 홈 HS 전 구간은 이 펜스 쪽에 붙는 것보다 외곽 쪽에 빠져나와서 오는 게 입상 확률이 월등히 뛰어나다. 주로가 외곽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단거리로 이렇게 주행한 말보다 이 바깥쪽으로 삥 돌아 나온 말이 이제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저 안쪽의 말들은 거림이 안 나오잖아. 이 바깥쪽의 말들은 이렇게 올라오는 말이고. 아니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이거 11번이 1번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바깥쪽으로 왔으면은 더 큰 차이를 이기는 거고. 근데 이 11번이 이렇게 1번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왔거든. 그 바람에 이제 몇 맛이 이렇게 안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맨맛이 좀 덜 이긴 건데 이것도 안쪽으로 만약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외곽으로 왔다 그러면은 더 크게 이겼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경주. 어디서 삼경주? 삼경주 보면은 자, 이것도 뭐 내나 비슷해. 마찬가지야. 선행 나간 말은 다 죽고 이건 선행이면 월등히 한 7마신 8마신 일단 앞서가는데 자, 이렇게 앞서가는 말이 이거 홈에서 완전히 호미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맨 꼬라비로 쳐지는 거야 선행마가. 대신 들어온 말이 뭐냐면은 5번 3번 6번이 들어왔는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자, 5번 외곽입니다. 3번 6번 들어왔는데 이 3번은 이제 일단 보면은 가운데 외곽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3번이 여기 홈 입구에서 외곽으로 빠져. 5번보다 더 외곽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그지? 이거 봐봐. 빠지지? 그래서 HS 구간에서는 세 마리가 다 외곽으로 이쪽에 있는 인코스에 있는 말보다 외곽으로 빠져서 월등한 걸음 차이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다음 4경주. 뭐 지난주는 다 그래. 주로가 인지류하니까. 그리고 4경주도 보면은 자, 이쪽 말보다 이쪽 말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제. 자, 6번 8번 해가지고 6, 8, 9번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9, 6, 8이 들어왔는데, 자, 코스를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요게 뭐, 거의 요거는, 이건 2선 선행이고, 이게, 어쩌면 이거는 3선 외선입이야. 이게, 선행이 지금 1선 선행이 아니라 2선 선행이고, 3선 외선입, 3선이니까 외곽 아닙니까? 그 다음에 4선의 처진 외선입, 9번은 또 4선의 외곽이야. 그러니까, 9, 6, 8 이렇게 들어온 거란 말이야. 이거 다 외곽이야, 이게 주로가. 여기서도 9, 6, 8, 이 안쪽보다 외곽에 들어왔다. 어? 자,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지. 요 9번이 이제 이쪽에서 최외곽이 아니라 가운데로 빠졌는데, 요 정도 가운데, 여기 9번이 가는 요 가운데 길도, 여기 인코스에 비해서는 외곽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요거는 요 정도가 인코스고, 이 나머지는 외곽이야. 꼭 여기까지 최외곽으로 가야 외곽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경주. 보면은, 이건 2000m 코너 2개짜리인데 8둔가 뭐 7둔가 8둔가 뗐습니다. 8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면은 (2번) (7번) (3번) (4번이) 들어왔죠. 이제 2번, 7번, 3번, 4번이 들어왔는데 그 코스를 한번 봅시다. 이제 일단 HS 구간에서는 전부 외곽이야. 그리고 걸음 차이가 워낙 차이가 나. 인코스에 주행한 말보다 외곽으로 거의 뭐 최외곽인데 가운데는 없고 이렇게 주행한 말이 걸음 차이가 월등히 납니다. 나는데 코너를 보면은 2번, 7번, 3번, 4번은 그러니까 3번, 7번하고 4번은 3선, 4선으로 이제 외곽 맞는데 3번은 가운데, 2번은 인코스야. 맨 홈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코너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홈 입구에서 빠진단 말이야. 3번이 봐봐. 3번이 가운데에서 거의 뭐 5번째 외곽, 7번보다 더 외곽으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봐봐. 저 외곽으로 나와. 아주 외곽은 아닌데 여기까지는 일단 외곽인데 좀 더 진행이 되다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2번이 최외곽으로 빠져. 최외곽으로. 3번도 거의 뭐 이거에 비해서 월등히 외곽이고. 그래서 2번, 7번, 3번, 4번이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자, 2번이 최외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홈으로. 대각선으로 쭉 오잖아. 이렇게 외곽으로. 그래서 걸음이 외곽에 유리하니까 걸음이 엄청 탄력이 있어. 그래서 2번, 7번, 4번이 들어갔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은, 외곽이 유리한 주로가 이제 형성이 됐을 때는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이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 경주를 다시 한번 이렇게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그 주로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주로 변수를 더 얘기하려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 12달 이것만 할 수도 있는데, 요것은 나중에 이제, 레이스 리뷰를 할 때, 그때 이제 그때 맞는 또 상황에 맞는 주로 변수에 대해서, 그때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주로 변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으면은, 아까 내가 초두에 얘기한, 내 블로그에서 트랙 바이어스라고 친 다음에,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포스트를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장시간, 또 내 강의를 듣느라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